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장 소매 판매 데이터의 부진과 국채금리의 하락 속에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진영도 살짝 숨고르기 흐름이 있었는데요. 국내장도 요즘 AI가 쉴 때는 여지없이 순환매 성격의 내수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일한 순환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포트에서 AI 외 종목들의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야 되는가, 혹은 명절을 앞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들 살펴보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뉴욕장의 분위기 체크하시죠. 지수 자체만 보면 좀 심심하고 재미없는 하루를 보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다우지수는 오늘로써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신고가 레벨을 지속 높이고 있죠. 이제 5200포인트 선에 근접해가는 움직임,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됐던 소매 판매 데이터를 소화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의 소비가 연말에 급격하게 정체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2월에 0%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과 비교했을 때 거의 성장이 멈춘 거나 다름이 없죠. 시장에서는 0.4% 정도의 상승이 예상됐던 터라 훨씬 부진하게 발표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12월은 연말이니까 쇼핑도 많이 하고 가족끼리 외식도 많이 하는, 이 보통은 소비가 늘어나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체됐다라는 점은 경기 둔화, 소비 둔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죠. 물론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니까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다 보면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증시에도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3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전일 대비 소폭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전 구간에 걸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가 5bp 이상 급락한 한편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2년물 금리가 3bp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죠. 거기다가 연준 인사들, 특히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2명의 인사가 매파성 발언을 연이틀 내놓은 점 역시 부담이었습니다. 로건 총재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둔화만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의미 있는 고용 약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한편, 어제 클리블랜드 연은의 해맥 총재의 경우에는 금리가 앞으로 상당 기간 동결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금리를 내렸으니까 그 내린 효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인 건데요. 따라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일이면 나올 1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조금 더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용 약화가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지, 또 그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미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지 그 부분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TSMC의 실적, 미국의 IT 혹은 반도체 업종에 주는 영향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어제 실적 수치의 경우에는 아마 다들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는 분기를 보냈죠. 매출액이 37% 급증하는 분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왔던 월가의 코멘트들 대표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TSMC의 주가가 향후 몇 달간 계속해서 시장을 상회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실적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최근 발표됐던 4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규모를 보면 AI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는 데 주목. CT의 경우에는 TSMC가 1월 강한 출발을 보여줌으로써 실적 상회 사이클의 초기 흐름을 다졌다고 평가를 하고요. 여전히 견조한 AI 지출 환경을 입증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투자 여건이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긍정적인 훈풍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종목 간의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TSMC의 주가만이 그나마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밖의 반도체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전반적으로 억눌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줬던 한 가지 요인이 바로 UBS의 IT 섹터 이례적인 다운그레이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IT 업종 투자 의견을 내려잡는다는 소식을 정말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IT 업종은 S&P 500의 11개 업종 가운데에서 가장 돋보이는 실적 전망치의 상향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또 EPS 그로스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 두 자릿수의 견조한 상승률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매력적에서 중립 단계로 내려잡았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요인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줄에 대한 선별이 강화됐다. 그러니까 기술업종 안에서도 종목 장세가 지금 너무 심해졌다라는 부분을 꼽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기술주에서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로테이션은 지속되고 있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AI로 인해서 여러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대체될 거라는 우려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이런 우려감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업종에도 눈길을 그래도 돌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주에 대한 비관론을 내비친 게 아니라 기술주도 괜찮은데 문제는 분산을 좀 해볼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대목을 강조하고 있고요. 분산을 권고하고 있는 업종을 보시면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같이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업종이라든지 은행,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와 같이 경기가 살았을 때 수혜를 보는 혹은 소비가 늘었을 때 수혜를 보는 업종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소프트웨어 이 사스포칼립스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차례 다뤄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간밤에도 이 소프트웨어 종말론의 피해 업종이 한 가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금융업종.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세무나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전체적으로 금융업종으로 포괄이 되는데요. 알트루이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자사의 AI 플랫폼인 헤이즐의 신규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세무를 정말 간단하게 단 몇 분 만에 처리해 주는 건데 세금 신고서부터 급여 명세서, 계좌 내역, 미팅 노트, 이메일 등과 같이 관련한 데이터를 전부 다 세세하게 분석을 하고요. 고도화된 세법 로직을 적용해서 완전히 개인화된 세무 전략을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쪽에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던 자문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AI로 완전히 대체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마진이 급격히 감소할 거라는 우려감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S&P 글로벌과 찰스 슈왑, LPL 파이낸셜 등의 종목들이 7%에서 많게는 9%대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브로커리지 기업들, 증권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IAI ETF가 3%대의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치는 하루였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입니다. 오늘 IT 기술주 그리고 빅세븐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하루를 보냈던 가운데 특히나 메모리 업체들의 낙폭이 좀 부침이 있었죠. 6%에서 8%대의 마이너스.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던 영향도 있을 테고 또 마이크론이 약간의 경쟁 위협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주가가 2%대 급락한 점 역시도 투심을 함께 억눌렀습니다. M7 중에서는 그나마 테슬라가 선방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 비중 육지 의견과 함께 이퀄 웨이트와 함께 목표가 $41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사업 진출을 하면서 이 에너지 저장 사업에 엄청난 가치를 좀 추가적으로 보여줄 것이다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을 보시면 코카콜라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118억이었는데 시장에서는 120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거기다가 앞으로의 전망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최대 5%에 불과한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코카콜라는 대표적으로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누구나 사 먹는 방어주로 여겨지는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렇게 실적에 부침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소매 판매에 이어서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도 미국 안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한 가지 근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로빈후드가 이익이 35% 급감, 특히나 암호화폐 부문의 매출이 크게 떨어진 점이 부담이었고요. 무엇보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 수를 잘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3% 급락한 점이 부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에스티로더가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마트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고급 뷰티 브랜드들의 위조품이 판매됐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3자가 판매한 거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내 플랫폼에서 팔리는 물건들에 대해서 퀄리티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분명한 문제가 되겠죠. 나스닥 지수에 편입이 되고 최근에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던 월마트에게 한 가지 변수가 작용하면서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뉴스들 국내 증시 어찌 소화해갈지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어제 국내장 좋게 보면 변동성이 진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명절에 대한 경계, 차익 실현 심리가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톤이 다운됐습니다. 자,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국의 고용 데이터 발표 전 숨고르기 현상이 있었고요. 그나마 좋았던 쪽은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금융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쪽의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도 섹터 내에서는 추세적으로 시세를 잃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 춘절을 앞둔 모멘텀, 내부적인 유통산업에 대한 변화 포인트 등이 유통주의 강세로 이어졌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 조정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리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언급. 아무래도 이제 6월 선거를 앞두고 정책적인 모멘텀은 지속 등장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코스닥의 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1% 정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명절을 앞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 원전 등에서 하락이 좀 있었고요. 올랐던 쪽은 지주금융, 그러니까 상법 개정 이슈나 혹은 주주 환원 이런 쪽의 모멘텀을 보고 있는 쪽과 새롭게 등장한 내부적 이슈, 유통과 운송 쪽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분리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 배당을 기대하면서 지주 금융 쪽의 강세가 있었는데요. 신한지주, 한국금융 등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내수와 유통주에서도요. 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 소비가 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죠. 한일령의 틈새 전략으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요.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나아질 것이라는 내수 소비, 이 모멘텀을 받아가며 이마트, 롯데쇼핑, CJ 대한통운, 현대홈쇼핑 등이 어제 시장 대비 확연한 선전을 기록했습니다. 롯데쇼핑 14%, 이마트도 꾸준하게 지속 강세를 기록하면서 어제 추가적으로 10%의 상승을 더했죠. 어제는 소매 유통주의 시세가 가장 뜨거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 분위기 좋았는데요. 어제 이 시간 증권가의 건설 섹터에 대한 보고서 업데이트 내용을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죠. AI 인프라로서 건설을 봐야 하는 점, 그리고 원전의 EPC 담당 건설사도 체크가 필요했었고요. 실적의 빅베스 측면에서 나쁜 것들을 이제 털어냈다. 이제 좀 바닥에서 나아질 수 있다라는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증권사 탑픽 대우건설 소개해드렸는데 22% 상승이었고요. GS건설, DLNC, 금호건설 등등의 종목군들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분야로의 관심 집중의 현상이 있었고요. 그 외로 본다면 항공주들 좋았어요. 1월 이제 공항의 여객 부분의 수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티웨이 항공, 하나투어, 대한항공 이런 여행 관련한 종목들 강세였고요.
남북 경협주가 장중에 일부 반응을 했습니다. 요즘 경협주가 한 번씩 반응을 하는데 역시 이 트레이딩 쪽이 명확하구나라고 느끼는 건 장중 변동이 굉장하다라는 것이죠. 개성공단 가동의 의지가 어제 잠시 언론 보도화되면서 순식간에 경협주가 튀긴 했으나 이내 변동이 극심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퓨리오사 AI 투자사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분위기 좋았는데 이것은 잠시 후에 따로 떼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 태양광 모멘텀, MLCC 모멘텀, 2차 전지 모멘텀을 함께 갖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모멘텀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전일장 추가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었네요. 예전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어디 애쉬입니까? 해서 에이프릴바이오, 에임드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애자 들어가는 종목들의 시세가 좋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대자 들어가는 종목들의 시세도 나쁘지 않네요. 대우건설, 대주전자재료, 대덕전자 등등의 대신증권까지도요.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소외단의 종목들이 하나 둘씩 보이고는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약간의 톤다운이 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이었고요. AI 숨고르기 속에서 순환매, 어제의 선택지는 유통에서 숨통이 트이는 흐름이 있었죠. 이슈들이 이랬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 배송 14년 만에 허용을 추진한다. 그렇게 되면 1,800개 오프라인 점포가 24시 물류 거점으로 활용이 되는데 큰 비용이 추가되지도 않고 파이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된 거죠. NH투자에서는 대형마트와 그리고 CJ 대한통운의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을 했어요. 실제로 쿠팡 사태 이후 스타컴의 일간 활성 이용자가 지난 연말부터 상승세를 보였고 CJ 대한통운은 이마트와 연계해서 가장 빨리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긍정의 포인트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홈플러스 요즘 점포 폐점 이슈가 있는데 이로 인한 수혜도 이제 대형 마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어제 이마트를 비롯해서 이제 마트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있었죠. 롯데쇼핑도 그랬고요. 그리고 KB증권의 보고서도 한 몫을 했습니다. 증시가 보통 급등하고 나서 1년의 시차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의 주가가 반영된다. 증시 올라가고 나서 현실 세계에서는 내수 소비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개선이 되는 것이고 호텔과 소비주 이렇게 체크를 했네요. 거기다 명절을 앞뒀다라는 점에서 내수 소비와 관광객 유입 증가, 백화점의 성장세, 요즘에 백화점이 하반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의류주들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LF나 한섬 등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신세계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도 부각이 되면서 자산주로 면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슈 속에 어제 주가 상승이 조금 돋보였던 유통, 소비주, 순환매 쪽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됐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홈쇼핑 지난해 1년 내내 오른 것보다 최근 들어서 한 달 정도 올라간 시세가 훨씬 더 뜨겁습니다. 이마트 올해 들어서 45% 상승이고요. 롯데쇼핑이 언제 이렇게 올랐나요? 야금야금 상승하며 57% 뛰었습니다. 자, 물류 같은 경우는 지난해 거의 시장 관심 밖에 있었던 쪽인데요. 어제 CJ 대한통운이 급등하면서 44% 올해 상승률을 달성하기도 했네요. 의류 쪽도 관심 밖의 섹터였었는데 연말에 실적이 좀 좋았던 것이 나타나면서 한섬이 올해 32%, LF, 신세계 인터 등도 약간의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화점은 지난해 나쁘지 않았었네요. 현대백화점, 신세계 아마 연말 상승세가 좀 더해진 영향일 겁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도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 체크가 되겠네요. 자, 분명히 좋지 않았던 것에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에 대한 공감 스토리에는 모두 다 납득을 합니다. 다만 공감과 다른 문제가 정말 포트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실을 수 있느냐일 것 같은데요. 지금 워낙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조선, 방산, 원전, 지주, 금융, 전력
다 제각각의 스토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순환매 성격인 이 유통 소비단에 어느 정도 비중을 실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마트와 신세계를 중심으로 분명히 꾸준한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달가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 한 몫을 보태는 이슈가 바로 중일 갈등이죠. 지난 1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중일 갈등, 생각보다 빠르게 진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측에서 기업인들에게 일본 방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일 갈등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국내 영향권의 종목들, 호텔, 카지노, 여행, 혹은 이제 유통 면세, 화장품 등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분위기가 좋았던 기업들이 여기에 조금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순환매 틈새 전략이 될 수 있겠구나. 요 정도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호텔은 조금 다른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중일 갈등 플러스 내부적인 모멘텀, 그리고 내수 소비 회복 시 돈을 쓸 수 있는 호캉스 등도 될 테니까요. 그런 모멘텀에도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호텔과 건설주가 같이 좀 시세를 내고 있어서 정리를 넣어봤습니다. 호텔신라, 서부 T&D, GSP&L,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지난해도 좋았던 이들이 올해도 좋아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서부 T&D와 GSP&L, 롯데관광개발 등이 자리하고 있겠죠. 지금 미국에서도 메리어트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9% 상승을 나타내면서 호텔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조금 양호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주들은 우리도 알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체킹을 해왔었죠. 꽤나 단기간의 상승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봄직한 시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전략 챙겨보겠고요. 건설주도 넣어볼까요?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좀 제대로 반응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원전 이슈로 미리 반응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원전의 키워드로 지난해에도 좋았었고요. 올해도 60% 어느덧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어제는 2% 정도 조정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DLENC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올해 시세가 훨씬 더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제 시세도 강했던 만큼 추가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볼지 섹터 내에서도 약간의 차별화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는 주택 건설주들이 관심을 전혀 못 받았던 지난해였는데요.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준으로도 미국 내 건설 주택 기업들의 시세가 나쁘지 않았어서 이제 순환매 측면에서 이런 내수, 소비, 유통, 건설, 호텔 이런 쪽에 관심을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원전인데 앞서 건설주, 대우건설, 현대건설 혹은 삼성물산 다 건설 EPC 밸류체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과 원전의 공통점으로 원전은 모두가 필요로 하고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 짚었었는데요. 국내 내부적으로 정부기조의 변화 이슈도 우린 살펴봤었죠. 추가된 뉴스입니다. 한수원이 한국, 루마니아, 체코, 삼각연대로 유럽 원전 시장에 수출을 한다라는 소식 등이 전달이 되고 있어서 원전의 키워드가 한 번 더 관심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홀텍 IPO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원전 쪽도 꾸준하게 살펴봄직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원전에 대한 스토리는 살폈었고요. 설계, 기자재, EPC, 전력망, 기타 관련 밸류체인도 같이 넣어봤으니까요. 시세적인 측면이 잠시 잠잠하더라도 산업적으로는 꾸준하게 길을 찾고 있다는 게 명확해서 원전에 대해서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미국 요약을 해보죠. 미국에서 건설 주택주 분위기 좋았고요. 반도체 소재, 화학이나 태양광, 일부 폐암 치료제 개발사, 또 호텔, 숙박, 여행 쪽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연결고리가 짙은 빅테크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전기차 진영, 테슬라 등을 제외하고는 오늘 뚜렷한 시세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반도체 쪽은 메모리의 조정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 살펴봤는데요. 일단 소매 판매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했고요. 국채금리 하락이 국내 제약바이오에게 그래도 명분을 줄지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올릭스 등도 꽤나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삼천당제약도 실적을 예상 상회하며 흑자 전환으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밤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에보뮴인데요. 에이프릴 바이오의 파트너 사이죠.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추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 2건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각각 룬드백과 에보뮴입니다. 근데 이 에보뮴의 APB-R3 부분에서 모멘텀이 전달이 된 겁니다. APB-R3 아토피 이상 결과가 꽤나 좋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에보뮴의 주가가 밤사이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는 10%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임원의 매도도 좀 있었다라는 평가이고요. 이 때문에 어제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 에보뮴의 급등에 반응을 하면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시세 회복을 해줄 것인가를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 김진만 의원님이 올해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지난 연말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었죠. 처음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10만 원 이상까지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하다가 어제장에서는 임원 매도 이슈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에보뮴의 이슈로 이 하락이 만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은 3대 지수 혼조로 거래를 마쳤죠. 소매 판매가 예상을 하회해서 경기 불안 이슈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로 조금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변동 속에 혼조 마감이었죠. 반도체나 대형 기술주는 각각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 현상이 있었어요. 오라클은 올라가고 그 외 소프트웨어 종목은 하락하고 반도체 내에서도 일부 종목은 상승하고 일부 종목은 하락하고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4% 떨어지면서 4.13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S&P 500 구성 종목 중에서도 막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금융이나 리테일 일부 업종은 밤사이 크게 흔들렸죠. 코스코, 월마트 이런 소매 판매 지표와 연결되는 쪽도 흔들렸고 또 금융주 하락에 이번에는 AI 스타트업 이슈가 끼어 있었습니다. 한 AI 스타트업이 AI 기반 세금 감면 도구를 출시하면서 일부 금융주들의 하락이 나타났어요. 찰스 슈왑 등도 그렇고요. AI 소프트웨어군에 이어서 금융주의 부진, AI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 번씩 이렇게 각 섹터를 좀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이슈 등을 소화하면서 혼조, 종목 차별화 이런 흐름이 밤사이 나타났고요.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쪽은 TSMC입니다. 1월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어제 실적 이슈에 반응하며 비교적 괜찮았고요. 오라클도 다수의 매수 의견이 나오면서 그 전거래 10% 급등에 이어서 또 추가 상승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유가 흐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밤사이는 소폭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 이슈가 결국 원유 문제로 시세적인 반영이 될 것이라서 유가 흐름에 따라 장중에서도 시장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중의 국제유가 포인트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튈 때는 전체적인 시장의 톤이 좀 다운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연말 연초 최고의 키워드는 스페이스 X인 것 같아요. 저희 12월 10일부터 짚어왔던 우주에 관련한 키워드입니다. 스페이스 X가 IPO를 추진한다. 일론 머스크가 AI와 우주를 결합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 상장 추진에 속도를 낸다. 여기에 6월로 일정이 조금 구체화됐었죠. 스타링크 대규모 추가 배치, 미국 정부의 승인도 있었고요. 베네수엘라, 이란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의 역할을 톡톡히 보여줬던 점도 전달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급등했음에도 조정이 있을 때 혹은 투자 경고가 달렸을 때에도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결국 올해 있을 여러 가지 우주의 일정 모멘텀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거기에 스페이스X, XAI와 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이슈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올해 혹은 12월부터 상승률 보시면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의 시세가 이토록 뜨거운데 또 추가되는 뉴스가 하나 있네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돌아온 집사라는 타이틀이 달리고 있는 마이클 그라임스입니다. 과거 테슬라 IPO 때 혹은 지금은 X인 트위터 인수자금 조달 등을 주도했었던 인물이고요. 일론 머스크의 도지행을 따라서 미국 상무부로 또 옮겨갔었던 인사인데 이 사람이 모건 스탠리로 다시 복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스페이스X IPO가 더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의 시세가 너무나 뜨거워서 언제든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살아있고 추진되는 내용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스페이스X 관련주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예상 밖의 종목, 신세계 INC, 스타링크 총판 검토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명확한 관련주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잘 구분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스페이스X와 위성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시간 출연진들도 우주 관련해서 스트랙 I를 좀 주목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주 위성 관련주 이럴 때 틈새 전략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증권가에서도 우주 쪽 종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세트랙아이와 이노와이어리스가 대신증권에서 보고를 냈습니다. 대신증권이 세트랙아이 보고서 제목은 지금 사느냐, 나중에 비싸게 사느냐라는 문제이다라는 수주 확대나 실적 개선의 모멘텀을 보고 있었고요. 이노와이어리스도 스페이스 붐의 숨은 수혜다, 위성과 통신의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봤던 소매 유통단에서 파라다이스, BGF 리테일,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각각의 증권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IBK에서는 BGF 리테일이 기대 상회 실적을 냈다. 이제부터 승자의 시간이다. 인바운드도 좋고 해외 카드 매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 쪽의 관심주들 계속 체킹이 해봐야 될 것인가 궁금해지고요. 그 외로는 소외단에서 일어서고 있는 종목군들 KT와 NC소프트, 네이버도 소외라서 넣어봤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KT와 NC소프트 종목들도 증권가에서 오늘 보고서 꽤 많이 냈기 때문에 같이 넣어봤어요. 요즘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정말 서프라이즈여야만 반응을 하고 꽤 많이 나빴던 것을 다 털어낸 쪽에 대한 관심도가 요 며칠 높죠. 대우건설, 어제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대우건설 그리고 한국투자에서 크래프톤 실적이 나빴는데 이제 좋아질 거야. 이런 키워드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NC소프트가 또 그 맥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증권이 실적 컨센 하회했다. 그런데 올해 좀 매수해 봄직하다. 대신증권에서 올해 증액이 가장 명확한 게임주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네이버는 실적이 애매해서 주가도 애매한데 한국투자증권이 아쉽지만 AI 도입을 통한 광고 경쟁력 혹은 배송 경쟁력 강화 등의 이슈로 이제 좀 볼만하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으니까요. 참고용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리 이동해서 시장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황은 어떨지 봐야겠네요. 오늘 뉴욕장이 혼조 마감이었고요. 어제 고객 예탁금도 좀 줄었습니다. AI나 반도체 진영의 뚜렷한 모멘텀이 밤사이 추가된 점 별로 없었고요. 샌디스크, 시게이트 등의 조정의 분위기가 여러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뚜렷하게 뭔가 베팅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하네요. 다만 명절 이후 결국 6월 선거 전에 증시 부양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강화될 수 있고 저가 매수 심리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황에서는 비관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경계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 쪽의 연결고리 살펴본다면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바이오 나 2차 전지, 성장주의 모멘텀이 돼줄 수는 있겠죠. 다만 뚜렷하게 앞단에서 끌고 가주는 종목군이 지금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에보뮌의 급등, 어제 제약바이오, 올릭스나 이런 종목들의 일부 좋은 소식에 반응을 하면서 제약바이오에서 힘을 낸다면 급락했던 에이프릴바이오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봐야 되겠고요. 건설과 내수주 순환매, 그리고 반도체 소재단이 그래도 다른 반도체 제조나 장비보다 좋은
좋아서 이 반도체 소재 쪽의 종목들을 이렇게 밑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주시고요. 그 외 틈새 전략 이슈로는 스페이스X 관련한, 그리고 원전은 홀텍, 유럽 시장의 모멘텀, 이 정도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실적 괜찮았던 기업들 SAMG엔터, 두산테스나, 리노공업 등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을 상회했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 살폈고요. 오늘의 일정으로 가보면 또 오늘도 실적이 정말 많이 쏟아지네요. 이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콘 코리아 일정이 있고요. 중국의 물가 데이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밤에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 데이터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내일은 옵션 만기일, 미국의 CPI도 금요일에 자리하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오늘 필요요사 AI 관련주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I, 반도체, 그리고 그 안에서도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들이 어제 대부분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 IPO 관련 종목들이 떠오르는 데자뷰가 펼쳐졌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전일 이제 정부에서 국산 AI 반도체를 쓴다는 소식에 이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찍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관련주들의 시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관련주들, 특히나 대표주들이 모두 다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렇게 초기 자본을 투자했던 VC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고 포바이포라든지 엑스페릭스도 29.9% 꽉 채운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와이비,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급등, 토마토 시스템, 유라클, 와이즈넛, IT센 글로벌,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슈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NPU를 탑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은 건데요. 국산 NPU 육성에 대기업들까지 도입을 하고 또 합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국산 NPU 탑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LG CNS는 퓨리오사 AI와 손을 잡고 NPU 기반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달이 된 바 있습니다. 이만큼 대기업들도 지금 참여를 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보는데 신기루 같은 기대감이 아니라 뭔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실체 있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이슈가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봤는데 GPU 중심의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AI 인프라 다변화 전략 그리고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AI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에 주된 용도를 갖고 있는데 NPU라든지 추론 AI 칩 같은 경우에는 추론에 쓰이는 반도체 인프라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추론 AI 칩 같은 경우에는 블루오션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이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퓨리오사 AI 쪽에서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투자한 기업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논리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투자 회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퓨리오사 AI 관련주라든지 IPO가 됐을 때 어떤 수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투자 포인트들 핵심적인 부분들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정부 AI 인프라 예산 집행 소식이 들려올 때는 실제 수주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떠한 업데이트된 이슈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반응할 수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퓨리오사 AI의 제품 양산 여부에 따라서 이 기술이 매출로 연결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될 텐데 그때 또 한 번 기대감을 안고서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IPO 일정 공식화 이슈가 될 텐데 사실 작년에 이제 상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게 밀리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다소 많이 출회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IPO 일정이 공식화될 경우에는 VC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데자뷰로 꼽았었던 스페이스X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주가가 폭증한 그러한 이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협업 확대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정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만큼 관련해서 테마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 결속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LG CNS가 어떠한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내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더 많이 합류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점 짚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과열 여부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도 상한가를 찍고 기대감 내에서 벌써 주가 반응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변동성은 유의를 해봐야 한다는 점은 리스크 차원에서 꼭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핵심 수혜주 찾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특히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4가지나 됐잖아요. 우선은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VC 라인, 초기 자본을 투자한 라인이 될 겁니다. DSC 인베스트먼트가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대표적인 이 초기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IPO가 될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비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시각을 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지분 가치는 1,000억 원대로 짚히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IPO가 된다면 DSC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 그러한 가능성 참고해 주시고요. TS 인베스트먼트도 초기 투자사입니다.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가 VC 라인에서는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나우아이비라든지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함께 투자를 했지만 초기 투자자로서는 이 2가지 기업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략 그리고 기술 협력 라인 쪽에서는 포바이포와 토마토 시스템이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포바이포는 실제로 퓨리오사 AI와 관련해서 기술을 함께 개발을 하고 또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술 측면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기업입니다. 퓨리오사 AI의 1세대 NPU인 워보이의 AI 영상 솔루션을 탑재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 차원에서 공고하다는 점,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 AI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분도 함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간접 지분과 확장 테마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엑스페릭스가 그나마 이 퓨리오사 AI 투자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모회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특징적인 부분들을 적어놓은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포바이포, 토마토 시스템, 엑스페릭스가 관련주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위주로 주가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긍정 회로를 또 한 가지 돌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독자적 파운드리 모델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밀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 국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IPO가 되지 않은 기업들이 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벤처 캐피탈처럼 이렇게 투자를 한 기업들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관련주로는 디벡스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뭐 이렇게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중심을 잃었다면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벡스 관련주로는 캡스톤 파트너스와 아주 아이비 투자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특히 캡스톤 파트너스가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IPO가 된다면 가장 많은 비중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많은 기대감을 안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36%가 지금 디벡스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풀리게 된다면 가장 많은
많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아주 IB투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분 투자를 했지만 초기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은 캡스톤 파트너스보다는 적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만드는 쪽은 퓨리오사 AI고요. 반대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디벡스인데 정부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국산 반도체라든지 AI 기술력을 내재화해서 국산으로 많이 활발하게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디벡스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벡스의 강점을 살펴보시면 공공기관 수주 1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IPO가 될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덜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고요. NPU를 바탕으로 디바이스 내 직접 AI 연산 처리를 하는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짚히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GPU와 비교했을 때 전력 효율이 20배나 우수하다고 하니까요. 뭐 지금 디벡스의 경쟁력을 보기보다는 이러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IPO가 된다면 관련주들 쪽으로 수혜가 많이 예상이 된다. 특히나 자본을 투입했던 VC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을 많이 안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주의를 해봐야겠죠. 지금 IPO가 되지 않은 벤처 캐피탈 VC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예상이 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많이 몰리고 그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화끈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팅 전략이 괜찮아 보일지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대감을 걸어봐도 괜찮은 것인지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절 전에 다 좀 적정히 팔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장기 베팅을 하고 가야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분에게 좀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닌데 확실히 조금의 경계감들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여러 순환매도 나오고 있고요. 차장님이라면 명절 전에 포트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우리가 우려했었던 변동성과 한번 현금화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나는 명절 전에 팔 거야 했었던 자금의 절반 이상은 지난주 변동성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부터 명절인데 오늘부터 막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 것보다는 지난주에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2주 전부터 정말로 강했었던 반도체 플러스 코스닥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강한 움직임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멈춰 있을 때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날을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중소형 집단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이다라는 일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한국 시장만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너무나 좋은 거 알죠. 근데 이 이격이 벌어지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었을 때 그래도 조금 빠지거나 조금 기간 조정이 있으면 그때 좀 보자. 그런데 증시가 꺾이거나 부러질 것 같지 않다면 다음 기회나 다음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본능이 그쪽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는 키 맞추기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죠. 지금은 그것이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고 거기에 또 합당한 논리들이 그때 마침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늘 시장의 색깔을 이해하시는 데 더 집중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미국 장도 우리 장도 키 맞추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키 맞추기 상황에서 반도체와 아이들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궁금한 건 갖고 있는 반도체를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이거겠죠?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 초대형주들만 다 갖고 있으면 이 시장 견디기가 조금 답답할 수 있을 테니 그동안에 안 봤었던 섹터에 대해서 남들이 할 때 나도 같이 한다라는 마음으로 일부는 조금 이렇게 해서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는 뭐 이런 활용 자금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주요 뭐 대형 반도체든 혹은 AI 진영의 뭐 꾸준한 종목들을 적정하게 포트에 두고 있고 다른 키 맞추기 관점에서 최근에 좀 반응이 있는 쪽을 본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궁금해요. 어제 이슈가 있었던 것은 뭐 내수, 유통, 소비 이런 네. 쪽, 혹은 중국인 관광객 쪽, 아니면 현대차그룹 좀 살짝 조정 있었는데 로봇 자율주행 키워드, 뭐 여러 분야들이 지금 막 명분을 달고 튀어나오거든요. 네. 뭘 우선순위에 두세요? 지금은 섹터를 설명하거나 어떤 종목에 대해서 깊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섹터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좀 정말 제가 영업 직원고 방송 패널로서 이런 말씀드릴 때 되게 고통스러운데 이럴 때들이 한 번씩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 차트 있잖아요. 그 차트 보고 그 차트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게 뭔 시청이. 차트? 뭐 정별 거래 터진 정별에서 뭐 5일선이 20일선 만나서 여기서 돌파하는 캔들 나오면 산다. 그 전 국민 다 아는 그 차트 있을 때 중소형주 단에서 그 차트 찾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소형주 단으로 넓어진다는 뜻이 뭐냐면 중소형주 단에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확률이 높아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 확률이 낮을 때는 섬세한 이들이 알고 있는 확률이 여기만 맞아요. 그래서 그 지지선을 봐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중소형주 단에 자금이 돈다는 것은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안에서 아이디어를 찾아가 보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보는데? 네. 라고 일단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여기가 끝은 뭐 이렇게 끝날 섹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굉장히 좋은 호재가 저는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마이크론이 6세대 칩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는 네. 것은 삼성전자에게 SK하이닉스에겐 굉장히 강력한 호재죠. 3강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독주 체제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그림의 강력한 호재가 떴는데 이것을 이렇게 강력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그 마이크론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더 달려나가는 것이 지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우리도 납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 좀 쉼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여기서도 낙수 효과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많이 오른 종목은 뭐 테스 원이가 IPS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 아랫단에서 좀 덜 오른 종목군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뭐 상대적으로 적어도 이격이 좀 덜 벌어진 종목들 안에서 기회를 엿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보고 반대로 저런 종목들이 빠르게 가격 조정을 준다면 일단은 눈을 크게 뜨고 그럼 여기부터 봐야겠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장은 쉽고 이격을 벌어지는 걸 기다리는 거 한다면 뭐 남들 다 아는 21선 기준으로 보는 것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이제 기술적 차트 공부를 좀 해놨었으면 하는 분들이 요즘에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터나 종목보다는 약간 기술적인 분석에서 시장이 명확하게 약간 순환매 관점의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의 입장에선 계속 이런 섹터나 명확한 질문을 드려야 하는 자리임을 이해 바라면서 신세계, 이마트 이런 유통 쪽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뚜렷한 명분이 있죠.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쿠팡이 이제 그 아성이 무너지는 순간 모두에게
기회가 갈 수 있었고 그 힘든 와중에 홈플러스라는 또 하나의 유통망은 이제 구조 조정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는 쿠팡의 독주였던 것이 기회가 모든 유통업계 함께 할 수 있는 새벽 배송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흐름은 확실히 테마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신세계가 물론 호시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기회다라고 해서 너무 강력하게 본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 종목들을 보실 땐 우선적으로 봐실 때 가장 맨 앞단의 의미는 새벽 배송의 기회에 대한 테마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적금식으로 유통주 중에 하나를 모아가신 분들과 제가 얘기했었던 모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다 오르고 나면 마지막에는 자산주가 오른다라는 목적으로 모아가는 고객 한 분이 계셨거든요. 신세계도 자산 가치가 요즘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종목들이 다 PBR이 0.2인 종목들도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식시장이 끝이 갈 때 제가 끝물이라는 말을 제가 이럴 때 쓰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마지막에 순서가 돌고 돌면 마지막에 안 오른 증권주 있잖아요. 그런 지금 올라가 있는 증권주 말고요. 네. 안 오른 증권주라든가 자산주 성격의 이런 패러다임이 테마가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느낌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요즘 PBR 낮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보다는 일단은 그 새벽 배송과 관련된 테마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 하되 네, 즐겨야죠. 네,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주신 거고요. 로봇은 어떻게 보세요? 로봇이 요즘 좀 잠잠해요. 잠잠할 때도 되기는 했습니다만 좀 잠잠하니까 또 얼마든지 명분 달고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떨까요? 웬만한 호재 뉴스들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은 수시로 나오고 있는데 반응이 될지 안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로봇 어떻게 보세요라는 질문은 지금 저에겐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 어떻게 보세요라는 질문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은 맥락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코스닥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랠리를 워낙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한번 쉬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어제 아침에 로봇주들이 좀 치고 가려고 했었다가 장 막판에는 다 음봉으로 좀 마무리되고 끝나고 말았는데 그것도 그 정규장 시작되기 전에 막 달리다가 정규장 시작하면서 막 흘러내려서 그 캔들과 매매의 흐름만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지금 NXT장에서만 오르다가 거기서 팔아버린 느낌이 나와버려서 지금 좀 아직은 내 차례가 되려면, 그러니까 아직 코스닥 대형주가 오려면 연휴는 끝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안에 흐름에 같은 기회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시총상위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로봇들은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전에 가져갔었던 기존 주도주라는 의미가 있는 종목들은 좀 아마 명절은 좀 지나고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군들은 그래도 조금 공격적인 배팅을 하기에는 타이밍 상황으로 지금보다는 명절 이후를 예상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소외주의 키 맞추기가 명절 전에 계속된다면 그 소외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하나 건설이거든요. 네. 현대건설 뭐 지금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긴 한데 현대건설, 어제 또 대우건설도 그랬고요. 뭐 이런 건설주들도 원전의 키워드 말고 다른 곳에서도 나쁜 거 좀 털어냈다, 빅베스다, 이제 그 이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이것도 그냥 테마적 느낌으로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봄직한 건설주가 있을까요? 지금 시크리컬과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의 호재만 그러니까 드릉드릉 하고 있다. 조금만 호재만 나와라 하면은 이제 막 언제든지 치고 달려가고 싶어 하는 대우건설에다가 원전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정부가 부동산 공급 정책을 쓰려고 하죠. 건설주들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엔진들은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앞단에 둔 명분을 첫 번째는 이제
재건과 경협 뭐 좀 이런 쪽으로도 좀 이야기를 같이 풀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금 이제는 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 대해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겁박하거나 관세를 때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끝났다. TSMC에다가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뭐 어쩌라고 TSMC 이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키워드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지지율을 확보 지켜나가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어떤 재건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된 이슈일 텐데 실제로는 이것이 조금 뭐 두 번째 3자회담을 가졌지만 아직은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잘 안 빠지거나 조정을 주어서 어떻게 대동기어 올라왔죠. 이쪽으로 좀 그래도 그 다음번 또 이야기하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이쪽으로 거래와 자금들이 유입되고 하는 의지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경기 민감주들이 작은 호재에도 빠르게 반응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바닥 찍었다는 논리는 충분히 좀 공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한번 나에게도 명분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또 5월, 6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때까지 시장에 대해서 좀 테마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작은 뉴스만으로도 고탄력을 보일 수 있고 지금 별 얘기가 없었음에 대한 조정판은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 부담감도 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오히려 재건이라서 재건은 다 아시겠지만 뭐 대동기업, 전진건설, 러버, TYM, SY스틸텍이라는 놈이 있고요. TYM 같은 경우는 농기계 파는 회사인데 이거는 실제로 중동 국가에다가도 잘 팔아서 저 동남아시아 국가에다 잘 팔아서 이미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북 경협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배당도 많이 하니까 라는 거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아마 2월 말에 법사위 3월 초에 본회의 통과 뭐 이런 기대감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배당 플러스로 함께 앞단에다 보고 있는데 지금 경협은 이제 뭐 부산산업이라든가 아난티, 대아티아,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 PBR 그다음에 뭐 시크리컬, 네. 경협 이거 하면 중소형 철강주들이 교집합에 다 몰려있는 기업들이에요. 뭐 대동스틸, NI스틸, 하이스틸, 휴스틸 이거 뭐 여러분들 얘기 들으시면 막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네. 겁니다. 이쪽에 지금 최근에 거래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종목들이 다 저 PBR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중소형 단의 매매 이런 거 과거에 매매하시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이제는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재건이 진짜로 재건이 된다면 남북 경협이 진짜로 이야기가 나오려고 한다면 대전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종전 끝내고 북한을 미국과 함께 손잡아가는 그림을 가려간다면 중국을 고립시키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미국의 전략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우선적으로 볼 것이 저는 이렇게 땅 파고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그 인프라 투자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인프라 투자할 때 과거에도 있었지만 뭐 다산 네트워크라든가 통신 인프라 그다음에 기본 도로망은 기본이겠지만 뭐 통신 인프라 있었을 때 과거엔 다산 네트워크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원전 해체입니다. 거기 자포라리 원전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 원전 해체가 함께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카드의 핵심은 원전을 포기할 핵을 포기할 것이냐라는 것이 대화의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원전 해체와 관련된 주는 양쪽의 공통 분모로 끼워질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르비텍, 우진엔텍, 위드텍, 피코그램이라는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아직 안 오른 그런 섹터가 테마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자, 프리마켓이 시작을 해서 프리마켓 분위기 보고 차장님과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대형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보합권에 출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강세 흐름입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과 HMM 등에서 시장 대비 선전하며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분위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일부 상단의 종목들 보입니다.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바이오단의 에이프릴 바이오였죠. 에보뮌의 폭등이 밤사이에 있었고 에보뮌의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던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거래량은 많지 않은 가운데 프리마켓에서 상한가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69,200원의 흐름이네요. 오늘 장중에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SAMG 엔터 이렇게 모멘텀이 있었던 쪽에서 반응을 보이네요. 삼지 엔터는 뭐 실적 이슈가 앞서 전달드렸다시피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것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양홀딩스, 신대양재질, 보령 이런 종목들 오늘 일부 반응을 보입니다. 신대양재질 같은 경우는 김진만 의원 월요일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좀 관심을 두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어제장에서도 강세를 기록했고요. 대우건설도 추가 시세를 내고 있다. CJ 대한통운도 전일의 이슈를 물어가면서 아직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우시스템도 뭐 마찬가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톤이 약간 다운될 때 올라가는 종목군 혹은 테마들이 분위기가 오늘 더 좋다라는 점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함정남 차장님 열심히 지금 시세 체크를 하고 계시는데 눈에 띄는 게 조금 전 저희 얘기 나눠봤던 뭐 경협주도 들어가 있네요. 네. 뭐 종목 장이니까요. 어제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 혹시 체크하시나요? 그죠? 네, 장 한우시스템 끝나고 이런 종목들 눈에 보였던 것 같은데. 한우시스템처럼. 지금 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섹터도 일관되지 않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들어보던 그런 대형 종목들이 없어요. 이 프리마켓 시세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소형주 단에 자금이 내려왔다라는 것이 예전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중소형주 좋아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시장에 왔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장이 길지 않지만 이때 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돈을 다 벌어야 된다. 대형주를 못 사서 저기 남의 집 침만 꿀떡꿀떡 생기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장이 지금부터 길면 한 달도 채 안 갈 것 같습니다. 요즘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즐기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밤사이에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하락했어요. 4.13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에이프릴 바이오 호재 있었죠. 최근에 바이오도 약간 뭐 시원찮았어요.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명분 삼아 이쪽에서도 키 맞추기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논리에서 바이오 괜찮게 보신다면 좀 대응이 쉬운 쪽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바이오 내에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바이오를 제가 지금 소형주 단에서의 종목 피킹을 해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이오라는 색깔 자체를 지운 솔직히 요즘은 기술적 대응만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적 대응에 오늘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주도 섹터에 대한 뭐 매도는 아닙니다. 다만 공격적인 배팅을 하는 것은 명절 이유가 조금 합당해 보인다라는 얘기셨고 어떡하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저 궁금한 거 질문을 계속 드리고 싶은데 차장님 지금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약간 꺼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냥 차장님 하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그냥 일단 마지막 순서 가시죠. 일단은 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었던 마지막 전략이 뭐였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주도주가 지수를 막 끌고 갔잖아요. 그 와중에 반도체 투톱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예를 들면 조선 2008년도인가요? 그 조선주와 철강주들이 지수를 하드캐리해서 막 끌고 갔었을 때 그 이후에 조선주가 이제 크게 조정을 줬을 때 지수가 막
걔네들이 지수를 50% 올려놨으면 그 종목들이 30% 빠지면 지수도 30% 빠져야 되잖아요. 안 빠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장이 빠질 때 수급이 삼성전자로 가면서 삼성전자가 그 당시 30 얼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40 얼마까지 그 30% 올라온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그래서 주도주에만 목매 있었던 사람들은 그 손실을 온당히 맞았지만 지수는 그렇게 안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었었던 반도체, 조방원 뭐 이런 종목들이 쉬어갈 때 또는 조금 조정을 줄 때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군을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중에 2종목은 움직였고 2종목은 못 갔습니다. 움직인 종목이 있다면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에요. 네. 한미약품 어제. 그렇죠. 못 움직인 종목이 있다면 네이버랑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이버는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여전히 제가 뷰가 바뀔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이버는 다시 말씀드리면 훨씬 더 긴 전략을 짜 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더 길게 보시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된 이후에 조금 심판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직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군에 들어가는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은 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지금 시장이 시크리컬과 저 PBR에 맞는 공통 분모가 있고 시총상위 종목 중에서 2차 전지 갈 때 따라가고 싶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그거 대비해서는 억울하죠. 에코프로 올라온 거 대비해서 억울하죠. 그러면 왜 못 갔냐? 왜 상대적으로 못 갔냐라는 것이 2차 전지가 땡겨 올라가고 싶었지만 철강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제철이 못 간 부분처럼 그 철강업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철강산업이 어느 정도 와 있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올해 신년 초에 리포트 100장짜리 하나 뽑아놓은 것에서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 중국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작년부터 중국은 이미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뉴스에 자체도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은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이미 작년에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직은 큰 의미는 아니지만 뭐 조선주 좋다, 자동차 좋다, 배랑 자동차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 지을 때 기초 빔이 철강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어쨌든 철강 산업은 무조건 중국의 과잉 때문에 이것이 핵심인데 이미 중국은 생산량이 축소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요, 작년 9월에 철강 산업 안정 성장 계획 발표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규로 생산 이거는 뭐 허가도 안 내주겠다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고요. 노후 설비된 것들 고쳐지 말고 이제 없애버려라 라는 것이 방향입니다. 이 전국 정부의 방향이. 세 번째는 중국 상무부가 2020년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어요. 이게 이제 싼 게 반덤핑으로 파는 거 우리한테도 이게 좋지가 않아요. 중국 정부가. 왜냐하면 정부가 산업을 밀어줄 때 이렇게 산업이 정부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열심히 많이 만들어서 정부에게 돈을 받고 이것은 적자로 팔아도 된다라는 그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중국 2차 전지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이런 그림을 그려갈 때 철강 산업에 대한 여기 이 자리가 바닥 논리 정도는 그래서 철강업 리포트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났다. 영업이익률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바닥은 찍었다라는 논리는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철강주가 경기 민감주에서 철강주라고 본다면 오히려 중소형 철강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런 관점에서 발목을 잡았던 철강은 바닥 논리 오케이. 2차 전지 상대적으로 못 갔는데 뜯어보니 PBR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일단은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포트에 어느 정도 담아가기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낙폭 과대 혹은 따라가지 못했었던 대형주의 순환을 기다려 본다면 앞서 화면에서 소개됐던 자막으로는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등등 가치 체크가 가능한데 포스코홀딩스 2월 5일이었어요. 하나증권 보고서에서도 국내 업종 중에 가장 낮은 PBR 0.44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튬, 구리가 급등, 이제 다음은 철강도 이런 중국발 이슈 등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때 당시에 목표가가 74만 원이 제시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그날 종가상으로는 상승 여력이 100%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 일단 함정남 차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인가요? 지금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살펴봤었던 여러 특징주들 일단 좀 산발적으로 프리마켓에서 시세를 내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 개별 종목의 이슈에 또 종목의 수급과 차트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 틈새 전략으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